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교훈을 얻게 되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도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타인을 판단한 한 남자. 자신이 한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한 노부인과의 운명적인 만남. 비행기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이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거라고 과연 그는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운명을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입니다. 서울행 비행기가 탑승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승객들은 저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설레는 표정도 보였어요. 누군가는 창가에 기대어 책을 읽었고 누군가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기내에는 적당한 소음과 함께 조용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목소리가 거침없이 터져 나왔어요. 아, 진짜. 이딴 이코노미석을 타야 한다고? 공기도 탁하고 사람들도 꽉 차서 완전 불편한데요. 비아냥이 섞인 말투였어요. 승객들 몇몇이 슬쩍 소리가 난 방향을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를 찬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강민석은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의 손목에는 해외에서 막 구입한 듯한 고급 브랜드의 시계가 반짝였어요.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 것이 불만스러운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옆자리 친구를 툭 쳤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비즈니스석으로 갈걸. 완전 스트레스다, 그치? 저기 앉은 사람들 때문인지 공기마저 무겁다니까? 그러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강민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조용한 얼굴, 단정한 가디건과 낡은 손가방. 76세 김정순 여사님. 아들을 만나러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 여행이 익숙지 않은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승무원이 가져다 준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강민석은 그녀를 힐끔 보더니 다시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와, 진짜 안쓰럽다.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혼자 비행기 타고 다니고 우리 엄마는 절대 저렇게 안 살게 해야겠어. 옆자리 친구가 난감한 표정으로 강민석을 보았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코노미 석점령 나이 드시면 집에서 계세요. 사진을 찍은 뒤 피식 웃으며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와, 이거 완전 대박이야. 댓글 장난 아니겠는데?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승객들이 강민석을 흘끗거리며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김정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젊은 사람이 참. 내가 뭐라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참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는 가만히 기내 바깥을 응시했어요. 하지만 강민석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떠들어댔어요. 야, 솔직히 나이 들면 그냥 해외여행 같은 거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남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전혀 낮춰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컸어요. 승무원도 슬쩍 그를 쳐다보았지만 강민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 순간 비행기가 기류를 만나 살짝 흔들렸어요. 강민석이 올려놓았던 명품 시계가 테이블 위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미끄러지면서 김정순 여사님 의자 밑으로 굴러왔어요. 기내가 일순 조용해졌어요. 강민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숙이려던 순간 김정순 여사님이 조용히 허리를 숙여 시계를 주워 들었어요. 그녀는 손에 쥔 시계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번쩍이는 고급 브랜드의 시계. 몇 천만 원은 가뿐히 넘을 가격이 되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손으로 먼지를 털어낸 후 김정수는 강민석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내밀었어요. 강민석은 그녀의 손에서 시계를 받아들면서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죠. 엄청 비싼 건데요. 김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의미심장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강민석은 여전히 김정순을 무시한 채 깔깔 웃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김정순이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강민석은 착륙 후에야 깨닫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겠지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고 창밖에는 태국의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객실 안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승객들이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에 잠겼고 누군가는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온한 분위기를 거슬리는 목소리 강민석이 가차없이 깨뜨렸어요. 그 순간 김정순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녀는 허리를 숙이려 했지만 연약한 손이 흔들렸어요. 그때 강민석의 발이 수건을 툭 밀어버렸어요. 어휴, 이런 거 좀 조심하시죠. 여기 공용 공간인데요. 무심하게 내뱉은 말. 하지만 그 말이 기내의 공기를 한층 더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옆자리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강민석은 그제야 눈을 찡그리며 승무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가득 서려 있었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러나 김정순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숙여 자신의 수건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손에 쥐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강민석은 여전히 비아냥거리며 떠들고 있었어요. 야, 솔직히 나이 들면 이런 장거리 비행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남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 기내는 여전히 순항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새하얀 구름이 펼쳐져 있었고 승객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영화를 보고 누군가는 기내식을 먹으며 비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석 한쪽에서 거슬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아니, 화장실을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강민석은 다리를 꼬며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비즈니스석 전용 화장실 앞에는 작은 체구의 노부인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석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을 던졌어요. 할머니, 이코노미석 화장실이 더 가까운 거 아세요? 그 말에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승객들이 슬쩍 강민석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어요.
노부인은 가만히 강민석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스며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석은 그런 반응이 오히려 더 불쾌했어요.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럴 거면 비즈니스석을 타지 말던가.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김정순 여사님의 모습을 또 몰래 찍었어요. 비즈니스 석점령 노인 특권 남용 이코노미로 가세요. 그리고 SNS에 글을 올리자 곧바로 몇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어요. 크크크 역시 어디 가나 노인네들 특징은 똑같네. 아니, 진짜 비즈니스석 자리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화장실까지 독점? 요즘 노인들은 참 대단해. 자리만 차지하고 배려는 일도 없네. 강민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다시 김정순 여사님을 향해 비꼬듯 웃어 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강민석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단정히 매만졌어요. 반듯하게 빗어 넘긴 머리, 칼같이 다려진 슈트,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어요. 국내 최고 대기업의 공개 채용 최종 면접.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올라온 자리. 이 면접만 통과하면 연봉 3억이 보장된 꿈의 직장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보니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야, 오늘만 잘하면 끝이다. 너야 뭐 스펙도 좋고 집안도 탄탄하니까 그냥 이미지 관리만 잘해. 강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만 무사히 잘 넘기면 모든 게 완벽하게 굴러갈 거야. 면접관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면 돼. 어차피 다들 나 같은 인재를 원할 테니까.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면접장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 유명한 대기업 본사 건물 안은 엄청난 규모의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지원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강민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면접 대기실에 들어섰어요. 그는 조용히 앉아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정도쯤이야. 어차피 나는 합격할 사람이니까. 그 순간 비서가 들어와 면접 순서를 호명했어요. 강민석 지원자 들어오시죠. 강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당하게 면접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너머 면접관들이 서류를 검토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시선이 중앙에 앉아 있는 한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설마 저 할머니?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며칠 전 비행기 안에서 자신이 조롱했던 그 할머니. 그가 지금 면접장 중앙에서 회장님으로 앉아 있었어요. 김정순. 그녀는 이 대기업의 창립자이자 현직 회장. 최종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강민석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김정순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강민석 지원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묵직한 기운이 강민석을 올감했어요. 제발 날 기억하지 못하셨기를. 그러나 김정순 회장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강민석은 이 순간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정순 회장님은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민석 지원자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인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그의 말이 끝나자 면접장에 앉아 있던 다른 면접관들의 시선이 강민석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면접관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며 화면을 김정순 순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회장님, 이거 보십시오. 강민석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김정순 회장님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강민석 지원자 정말 흥미로운 게시글이네요. 테이블 위로 올려진 스마트폰 화면에는 며칠 전 강민석이 비행기 안에서 올렸던 SNS 조롱글과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코노미 석점령 나이 들면 집에서 계세요. 강민석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왜 아직 남아있는 거야? 김정순 회장님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어요. 이 글을 보니 강민석 씨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하나둘씩 강민석의 SNS를 확인하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원자께서는 직장인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아직 답을 하지 않으셨군요. 강민석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게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별 뜻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순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별 뜻 없는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강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면접관들이 하나둘씩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면접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김정순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강민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회사는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직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민석은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면접관들도 조용히 그의 탈락을 묵인하는 분위기였어요. 김정순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민석은 멍하니 면접장을 나왔어요. 그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자신이 몇 초 만에 가볍게 올렸던 조롱글이 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사회의 본질은 단순한 스펙과 배경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 비행기가 착륙한 순간 그의 인생도 함께 추락하고 있었어요. 아,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별 뜻 없었어요. 강민석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확신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김정순 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냉철함이 스며 있었어요. 별 뜻 없는 행동이 한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다른 면접관들도 무겁게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강민석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억지로 침을 삼켰어요. 그는 옆에 앉아 있는 면접관들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들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김정순 회장이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앉아 있는 한 면접관을 바라보았어요. 인사팀장님, 강민석 지원자의 면접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강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장은 눈을 내리깔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인성과 윤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민석 지원자가 보여준 태도와 가치관은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민석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요. 끝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어요. 회장님, 제가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만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제 실력까지 평가받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정순 회장님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 뜻 없이 내뱉는 말과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녀의 말에 다른 면접관들도 깊이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는 단순히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와 함께 일할 동료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지요. 강민석은 입을 떼려 했지만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면접실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김정순 회장은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강민석 지원자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민석은 멍하니 면접장을 나섰어요. 그의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몇 분 전만 해도 그는 이 회사를 당연히 자기 손에 넣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닫혀버린 문만이 남아 있었어요. 손을 떨며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그리고 몇 주 전 올렸던 그 글을 다시 마주했어요. 이코노미 석점령 나이 들면 집에서 계세요. 그때는 그저 가벼운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올린 글 한마디가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망쳐놓았다는 사실을요. 면접장 안에서 강민석이 나가고 김정순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문 밖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모든 면접관들은 묵묵히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한순간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옛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던가요? 오늘 하루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긍정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지금 그 글이 자신에게 돌아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SNS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커뮤니티마다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어르신을 비웃더니 결국 자기 면접관이 그 할머니였다고? 세상 진짜 공평하다. 남 무시하던 사람이 정작 본인의 앞길이 막히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부메랑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는 경우도 드물 텐데. 이래서 사람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 진짜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게 들통나는 법이지. 사회는 실력만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인성이 바닥이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결국엔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강민석은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 그 글을 삭제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 번 퍼진 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성공과 실패는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강민석은 그 사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